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에서 왔습니다. 다이아몬드 이계완입니다. 오늘 단단히 마음 먹고 오셨죠? 네, 저도 오늘 전쟁터에 나가는 마음으로 편하게 신발도 신고, 그러고 왔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다 하고 오셨어요? 먼 데서 오시느냐고 바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일요일 날 아침에 가족들이 다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살짝 도망 나왔습니다. 물론 한 웍은 찌개를 끓여놓고 그러고 이제 왔어요. 어떻게 다 준비되셨나요? 네. 기대 반, 부담 반 이렇게 하고서 오신 거죠? 네. 네. 저도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리츄라이트를 공부한 지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아는 거, 모르는 거,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오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와서 어떤 강의든지 늘 있을 때 열심히 적어서 제가 책꽂이에 지난 10여 년간 배운 걸 노트를 버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 강의 들은 걸 이렇게 노트에 다 꽂아놓긴 했는데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은 많이 하는데 습을 안 하죠. 그래서 그 노트를 꺼내가지고 언젠가 공부하리라 생각하고 꽂아놨던 걸, 이제서야 제가 이제 꺼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뤘던 공부를 이번에 이제 저희들도 2019년도 이제 시작되면서 팀에서 같이 이거 이렇게 밀어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작심을 하고 정말 같이 공부를 해보자 해서 팀을 꾸려서 저희 스폰서님과 함께 또 이제 저희 팀원들과 함께 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요일 날 그쵸? 이제 매번 2시부터 한 8시까지 해서 같이 공부를 한 3개월 했나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함께 하니까 공부가 확실히 되더라고요. 그 부담감 있죠. 부담감 때문에 넘어야 될 산들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이 건강기초학습의 대부분은 저희 팀원들이 다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또 강의에 대한 구성이나 어떻게 하면 또 이제 현장에 뛰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이게 조가리를 잡으면 좀 더 쉽고 이해가 될런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정말 페이지 하나 넘길 때도 저는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뭐를 넣어야지 내용이 구성이 되는지 이런 고민들 통해서 나온 책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애정이 많은 책이에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이런 거 하나하나 늘 돌아다니며 바빠서 컴퓨터 앞에 못 앉아 있잖아요. 뭐 좀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할 게 많은 거야, 그죠? 그래서 정말 진드간에 앉아서 새벽 3시, 4시까지 이 모든 내용을 워드로 쳐서 이렇게 멋지게 책을 만들어주신 우리 스폰서님 이상욱 사장님께 정말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책을 먼저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이거는 우리만 공부하려고 쓴 게 아니라 이거를 만든 데는요. 나는 공부를 했는데 나는 어떻게 했는데 내 파트너는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고민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네, 또 나처럼 열심히 강의를 쫓아다니며 들으면 좋은데 또 열심히 안 오잖아요. 그렇죠? 매번 풀코스로 듣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업을 누군가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주관해서 내 팀을 꾸려가야 된다는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이거를 도구로 삼아서 내가 강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앞에 나와서 강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의 가장 핵심 강사가 되셔서 여러분의 소그룹 팀에서 이것들을 전수하고 복지시켜 나가면서 단단한 정말 미래 산업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정말 저는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제 사업하면서 굉장히 설레이게 읽었던 책이 건강관리 혁명이라는 책을 굉장히 설레이게 읽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폴 제인 필저 교수님이 쓰셨던 그분은 이미 이제 경제학자이면서 이미 본인 스스로가 20대 천만장자가 되었던 굉장히 위대한 그런 기업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경제 강의를 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분들은 대통령 그런 경제 자문을 하는 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산업의 이동을 눈을 보는 거죠. 그런 통찰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딱 보니까 다음에 그런 정말 예전에 자동차 사업처럼 산업처럼
그 산업이 1900년 초에 시작이 돼서 이제껏 우리의 먹거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편리한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지만 기업가 어마어마한 부를 쌓게 해줬던 그 한 기업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부품 회사들이 그렇게 생겨서 큰 산업으로 이뤘던 것처럼, 그리고 1980년대 PC 산업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그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먹거리로 또 살아가고 있고, 우리 소비자들은 그걸 통해 삶의 질이 높아져 가고 있고. 그런데 다음번 부는 그렇게 황금알을 낳는 그런 부가 어디서 창출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다음번 부도 역시 미래 산업은 건강 산업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건강관리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다음번 천만장자는 이곳에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들여다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제가 읽었을 때 굉장히 설렜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옆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왜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시대였었어요. 야, 밥만 먹어도 돼. 우리에게 밥 잘 먹어.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 어때요? 비타민을 집집마다 한 주먹씩, 이렇게 한 주먹이 아니죠, 한 바구니씩 식탁에 가면 한 바구니씩 있는 거 여러분도 보이시죠? 예, 처음에는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이 조금 사오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본인들이 병원에서도요 각각 비타민을 또 무기질을 또 처방을 내리고 있고요. 약국 가서 스스로 사 먹기도 하고요. 홈쇼핑을 도배하는 가장 주력 아이템이 건강식품 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왜 먹어야 되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 다 먹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슈는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이제 시장이 너무 혼탁하면요 바르게 살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누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들한테 정말 적정한 영양소를 추천해 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정말 우리들의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라는 거는 사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우리 시대에서 봤을 때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저는 2차 베이비 부모 시대거든요. 여기 보면 다 거진 다 그 세대에 들어가실 거예요. 우리 주변 분들이 지금 다 은퇴를 나이에 상관없이 은퇴를 해나가면서 앞으로 1,500만 명이 은퇴를 한답니다. 계속 주저 은퇴하고 있는데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뭘까요? 돈과 건강,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이 앞으로 여러분이 이거를 정말 경제에 대한 공부와 이 건강에 대한 공부는요, 생존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모르고 위탁을 하게 되면 앞으로 20년, 30년, 40년 이 은퇴의 시기를 어떻게 내가 경영해 나갈 거냐는 거죠. 나 스스로의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학습하시는 사람들이 다시 또 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내 그룹에 어떤 정확하게 이거를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체계를 잡는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집중된 어떤 공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의 오늘은 졸가리를 잡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팀에서 계속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앞으로 20년, 30년, 40년 사업에도 정말 하나도 이 후회 없는 시간이 될 거란 걸 확신하고요. 그 틀을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단 여기 저보다 더 건강에 대한 깊이도 있으시고 능력이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책 소개와 졸가리 그냥 틀을 잡는 그걸 전수하는데 오늘 시간을 한번 주력해보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책은요, 일단은 강의를 이제 기초 강좌로 해서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8강은 좀 지루하고 4강은 너무 짧고, 그래서 6강 정도가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데 가장 좋더라라는 느낌이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리교실도 6강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8강 하면 이제 이탈이 막 시작이 되고요. 4강 하면 전달할 거 다 못 전달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6강 정도가 좋겠다 해서 6강을 한번 제 마음을 이해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6강이 좋아서 6강을 저희가 한번 그대로 한번 짜봤고요. 1강부터 해서 6강 해서 전체 몸에 대해서 가장 작은 단위부터 전체 각각에 대한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그 속에 작은 강의를 해서는 12장으로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책을 열어보시면 여기 작은 그 점선이 있죠. 점선 위에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아래는 작은 글씨로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점선이 이 파워포인트하고 똑같아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파워포인트와 이 채용 내용이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책에는 밑에 뭐가 있냐면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깊이 있게 이 설명으로 나가는데 그 설명도 또 하다 보니까 자꾸 이해 못하면 쓰다가 또 전달이 안 되더라. 그래서 스폰서님이 친절하게 주석을 또 다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사진을 우리가 그냥 말로 이걸 표현하는 것보다 정말 실제 사진을 컬러풀하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게 전달력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컬러로 다 같이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우리가 또 딴짓할까봐 네모칸 빈칸 있죠. 제가 공부하다 이게 빈칸이 뭐래, 답이 뭐지? 오늘 제가 모르는 거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빈칸이 있는데 앞뒤에 공부를 하다 보면 다 내용이 거기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아래에 빈칸 채우기 답도 그쵸, 참고서처럼 다 달아주셨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그리고 한 장의 끝에 부분은요, 이렇게 넘겨서 보다 보면은 이 세포, 이제 1강은 세포에 대한 강의예요. 강의를 쭉 하고 나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건강에 대한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영양소를 섭취해야지 그럼 이 세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양소에 대한 걸 했고요.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이 인체 공부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질병의 치료자로서 들어가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책에 정말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접근해야 될 영역은요, 예방의 차원이거든요. 네, 정말 슈퍼에다 줄을 세워놓고 아무거나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게 식품이죠. 그쵸? 네, 그래서 내가 아직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챙겨 먹으면 좋아라고 들어가셔야지, 당뇨에는 뭐를 먹으면 좋을까요? 뭐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분이 신장이 나쁘던데 뭐를 먹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막 머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오늘 딱 공부하시고 딱 정의를 내려보면, 이래서 균형 잡힌 영양소가 내 몸이 스스로 치유를 하는 거구나라고 결론을 딱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분들한테 가장 많이 전달해야 될 부분은 SOP죠. 그쵸? 결론은 SOP인데 정말 이 SOP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도 이제 공부하시면서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지고 내가 어떤 제안을 내려야 될지에 대한 것도 영양소 각 장마다 그거를 선별해서 같이 또 해놓는 그런 노력도 해놨습니다. 이제 그럼 1강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강은 세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세포와 영양소, 그렇다면 왜 루트라이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한번 해볼게요. 자, 현대인의 이제 질병 추세 원인을 봤을 때, 한국의 이제 통계,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나 했더니, 이렇게 네 분이 모여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 분은 암으로 돌아가시고요. 한 분은 뭘로 해야죠? 심혈관계 질환으로. 돌아가시고요. 또 만성질환 있잖아요. 당뇨나 뭐 아니면 간질환 이런 걸로 해서 돌아가시고요. 마지막 한 번은 사건 사고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연사하는 사람들이 드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품에 대한 걸 충분히 얘기를 해주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죠. 야, 그렇게 먹으면 안 죽니?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럴 때 황당하죠. 여러분 막 꼬이죠. 예. 네. 왜 암이 한데 누구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두렵잖아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식품을 잘 챙겨 먹으면 우리 세포를 잘 끝까지 잘 사용해서 자연사를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요번에 자연사, 세포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대로 살다가 어느 날 정말 이렇게 주무시듯이 돌아가는 게 자연사잖아요. 그쵸? 예, 자연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잘 못 먹으면 그 전에 뭐가 와요? 병사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내 팔, 내 다리 흔들면서 살다가 어느 날 잠자듯이 2, 3일 아프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삶을,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이 식품을 먹는다고 정의를 저는 내려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먹어도요, 식품을 먹는데 방법을 또 보니까 그냥 안 먹다가 먹으면 좋은데 계속 그러다가도 이 깔딱고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부족한 거 일단 충분히 채워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것들을 유지시켜주면 그 높이에서 건강이 유지해줄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였군요. 예. 자, 그래서 사망 원인에 대한 걸 한번 봤고요. 그래서 지금 동네가 새로 신도시가 생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들어와요? 예, 병원하고 마트가 들어오더라고요. 예.
정말 매일매일 제가 신문을 보면요, 수없이 많은 신약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서 암이 정복됐다고 얘기하고 수많은 약이 개발됐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병원이 많아지면서 온 국민이 이제 환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우리 이제 개인들이요 다 그걸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안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렇고요, 이 병원에 가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결국에는 내 집에서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자녀 키우면서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 가면요, 학교도 바빠서 아이의 인성까지 케어해줄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학원은 학원 진도 나가느냐고 아이 인성과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결론 내린 건 엄마가 해야 되는 거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아픈 사람들도 보니까요, 급하면 병원에 가서 한 달, 두 달씩만 대학병원에 치료해 주던가요? 수술까지는 해주는데요, 정말 좋은 병원 같은 데는요, 딱 수술 끝나면 내려가라고 그래요. 지방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한 병원에서 또 2주 이상 입원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 결국에 내려와서 이제 나와 식탁을 놓고요, 스스로 싸워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병원이 늘어나고 의사들도 많아지고 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환자와 더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른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정말 이렇게 한 보따리씩 약봉지를 끌어안고 사십니다. 그리고 그걸 하루라도 빼먹으면 밖에 외출하시다가 아이고 혈압약을 놓고 왔다고 또 들어가서 그걸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렇게 막 중압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꼭 그런 것만이 건강을 케어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 보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들의 이렇게 건강하려고 보니까 우리의 먹거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니까요, 야채, 채소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정말 마트에 가면 싱싱하고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거를 키울 때 무엇을 주고 키우나요? 비료, 농약을 통해서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환자혁명 그 책에서 보면은 우리가 유기농을 사 먹는 게 과연 사치일까라는 그 얘기가 나와요. 절대 사치가 아니다. 우리가 아파서 그 약을 정말 치료를 하면 받는데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이 든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런 거 말고 내가 좋은 것을 평소에 꾸준하게 골라 먹는 거, 그 제초제 뿌려져 있는 이런 식품들이 정말 우리한테 최고의 1급 발암물질이라고 알면서도 그거 친 걸 우리는 다 먹고 있잖아요. 정말 집에서요, 저희는 시골이 집이거든요. 5월달 가면 고추 심기 행사를 해요. 형제들이 모여서. 근데 그런데도요, 그 고추를 심을 때도 조금씩 그 제초제를 뿌려주고 난 다음에 비닐을 넣고 우리 가족들이 먹을 건데도요, 그걸 하지 않으면 이걸 키워낼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이미 되어버린 거죠. 토양 속에 미네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다가 육류는 어떨까요? 육류는 고기 많이 드시나요? 네, 정말 또 식탁에 고기가 없으면 화를 낸다고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정말 그런 고기들을 우리가 키울 때 저는 돼지 키우는 거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집단사육, 기업형 집단사육을 통해서 수많은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구제역이라든지 이렇게 병들이 한번 오면요, 조류, 독감 이런 게 오면 완전히 싹쓸이를 해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돼지를요, 제가 돼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 마리가 딱 누워 있습니다. 딱 하니 그 돼지 한 마리 누워 있는 거예요.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요, 제가 그거를 어디서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 돼지 새끼를 낳는데 가서 애미가 걸어가서 걔한테 젖을 물릴 힘이 없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게 해요. 그냥 돼지 한 마리 누워 있고요, 그 돼지를 집어다가 그 돼지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떼와서 또 키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고기를 여러분들은 어때요? 마블링이 잘 되어 있는, 그렇죠? 네, 삼겹살 우리 먹고 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도 움직이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그런 돼지는 면역력이 있을까요? 없죠. 그 아이는 뭘로 키워요? 또 항생제를 넣은 주사를 넣고 키우고요. 병아리, 우리 닭도요, 이 애기 병아리에서요, 집에서 애들 학교 앞에서 병아리 예전에 나눠줬잖아요. 집에서 닭으로 키워내지 못합니다. 왜요? 얘가 면역력이 없어서 큰 병아리를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 그 항생제가 들어있는 사료를 먹여야 된대요. 그래야지 그 아이가 그 고비를 넘겨서 또 이제 닭으로 키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약물이 많은, 나는 안 먹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있는 먹거리 자체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또 가공식품은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의 지구에는요, 세 부류에 나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물을. 동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 있고, 미생물이 있답니다. 식물은 생산자이고요, 동물은 정말 유리하게 소비만 할 수 있대요. 뭔가 만들어내지 못한대요. 물론 번식은 하죠. 그렇죠? 먹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분해하는 분해자의 역할로 뭐가 있어요? 미생물, 세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생물은요, 뭐를 먹고 자라요? 그 영양소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공의 식품이 가공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지만 뭔가 저장해놓고 먹을 수가 있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걸 그대로 저장하면 이게 부패돼요, 안 부패돼요? 부패되죠. 네, 제가 어제 모임에서 하는 분이 오디를 주셔가지고 오디를 가져왔는데 정말 얼마나 부자인지 냉장고 꽉꽉 차서 뭔가를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희 냉장고는 다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시죠? 찹쌀가루. 그래서 다음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늘 내일 다 먹어야지 했는데 하루 저녁이 지났는데도요, 벌써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다 녹아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마트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씩 팔리고 있는 오디는 뭘까요? 그쵸? 네, 그런 걸 보면서 이 속에 방부제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런 음식물을 우리가 보존할 수가 없다. 특히나 이런 인공 색소 같은 걸 또 뿌려서요, 더 맛있어 보이라고 또 해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가공식품이 우리 건강을 또 너무 안타깝게 만들고 있고요. 유통하면서는 어떻습니까? 이 속에서 정말 영양소를 다 빼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미생물들도 먹지 않는 가짜 영양소를 넣어주잖아요. 과자 우리 봉지 뒤에 보면은 다 영양소 이렇게 표가 써 있죠. 그런데 과자는 왜 놓으면 썩지를 않을까요? 그죠? 미생물은 분해하지 못하는 걸 우리 세포가 분해하라고 우리는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영양소, 쓰레기를 먹고 있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과자는 맛있을까요? 그죠?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유통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죽어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걸 먹은 결과 우리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지 소화의 과정에서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가져왔다 치더라도요, 우리의 조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신선한 걸 바로 먹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먹거리 때문에 사람들이 이 속에서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먹은 걸로 통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약을 먹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먹고 있는 그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결국 하루아침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한테 문제가 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건강을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 몸은 생체의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네, 생체 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생체 시계는 주로 무엇을 가지고 조율이 되냐면 거의 빛을 통해서 조율이 됩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자야 되죠. 네, 자, 그런데 빛이 전기가 발달하면서 이제 밤에도 안 자고 활동할 수 있어졌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리하고 좋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또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TV 프로그램 보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그램들 하죠. 그분들이 오셔서 한국에 와서 가장 행복해하는 게 뭐예요? 밥문화죠, 밥문화. 그죠? 먹는 밥이 아니라 야간에 정말 휘황찬란하게 돌아가는 24시간 편의점 보고 기절하더라고요. 예, 정말 찜질방 가서 먹는 거 보고도 기절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이 하루는 즐겁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잃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보니까 저녁에는요, 잠을 자야 되죠. 빛이 없을 때. 예, 그 잠을 자는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몸을 복구시키는 시간입니다. 계속 우리 에너지를 써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도 번아웃이 되죠. 완전 방전되면 다시 채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몸도 적당하게 움직이고 또 복구하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복구의 시간이 있더라. 장기가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야간에 빛이 생체 리듬을 깨트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몸에 시간 조절 유전자의 발현이 지연된다. 그래서 오전 시간엔 더 어렵고요. 학교 가면 엎어져 자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건강의 첫 번째는 정말 필요한 시간에.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안타까운 마음은요, 잠자는 걸 낭비라고 생각하는 우리 특히나 한국 사람들 그런 마음이 많대요. 내가 잠을 많이 자면 게으르다, 아니면 네가 무슨 성공을 하겠니?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오래 충분히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싶다고 생각하면 잘 자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구의 시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생체 리듬의 시간을 보니까, 자, 보통 우리 11시부터 1시까지는요, 간과 여기 보니까, 간하고 담이 복구되는 시간이에요. 자, 장기는요, 나머지 시간은 다 다른 장기를 위해서 시간을 헌신합니다. 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만큼 본인을 위해서 휴식하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때 11시가 되면 담이 쉬는 시간이에요. 담은 뭐예요? 쓸개거든요. 쓸개는 소화 효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소화 효소가 나오는 시간에 내가 야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있지, 비어서 속에 있는 세포를 복구시켜야 되는데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먹으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또 여기서 간은 1시부터 3시까지가 또 간을 복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ABO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ABO들이 정말 잘 이런 걸 챙겨 먹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약해진 이유는 잠자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대에 1시부터 3시에 우리가 만약에 잠을 자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요, 다음날 오전에 1시간, 2시간, 3시간을 더 자도요, 그 피곤함이 계속 있어요. 그렇죠? 우리 놀러가서 하루 온라이트 하고 나시면 다음날, 예전엔 다음날 바로 괜찮았잖아. 하루 정도는 성성했죠. 그쵸? 그런데 지금 온라이트를 하루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주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쵸? 복구가 점점점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제 누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간의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새벽에 3시부터 5시까지는요, 폐가 복구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폐 속에서 우리가 천식이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열이 날 때 보면은 이 새벽에 3시 내지 5시간에 열이 오르고요. 열이 오른다는 건 그냥 오르는 게 아니죠. 뭔가를 복구시키고 있다는 뜻인 거고요. 그러면서 몸에 있는 가래나 이런 것들을 토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이 폐가 기운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토해내는 시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나서 5시부터 7시까지는 대장의 시간이에요. 부지런하셔서 너무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또 식사를 또 마음껏 하시는 분은 배설의 시간에 뭐를 하는 거예요? 또 음식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에서 아직 차 있는데 위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밀어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장의 시간이죠. 우리가 위장과 비장이 이렇게 복구되는 시간이라서요, 우리가 브렉퍼스트라고 얘기하죠. 네, 제일 먼저 아침의 시간은 좀 건너뛰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뭔가 배설하고 비우는 시간, 복구의 시간을 얘기해 주는 건데, 그때는요, 가볍게 식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아침부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아이들을 꼭 먹여서, 사실 차려는 놓지만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뭐라도 엄마의 마음으로 먹여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먹는 게 뭐예요? 김에다가, 조미김에다가 밥을 돌돌 말아서 김치 하나 얹어서 주면 몇 개라도 먹고 가면 마음이 그래도 괜찮잖아요. 아, 그래도 얘가 가서 뭔가를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저희 집에 오전에 식사는요, 바뀌었습니다. 오전에는요, 스무디 형태의 가른 형태로 해서 가볍게 마셔주는 게 좋대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토마토를 갈아요. 토마토에다가 프로틴을 한 숟갈 듬뿍 넣고요, 꿀을 한 숟갈 넣고요, 그리고 거기다 유산균 넣어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올리브유를 살짝 5ml 정도 넣어가지고 갈아서 아이들한테 한 컵씩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 잔씩 마시고 가도요, 거뜬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도 바쁘니까 사실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식품 하나씩 우리 틴즈백 하나씩 싹 먹여서 보내잖아요. 그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그래서 아침을 간단하게 해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11시부터 1시까지는요, 심장의 시간이래요. 네, 심장의 시간이라서요, 우리가 점심 먹고 막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시간이 이때밖에 없다고. 그때는요, 이때는 현대의학에서도요, 수술을 하지 않는데요. 이 심장에 굉장히 기운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답니다. 이런 것처럼 각기 우리는 요 시간대마다 뭐가 있다고요? 우리 생체 리듬, 장기가 하는 시간이 있더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무작위로 사는 것보다 조금 이해하면서, 아, 이 시간은 내가 좀 자주는 게 좋겠네. 그 시간을 충분히 자고 나면요, 조금 일어나서 활동하는 시간일 때 거뜬하게 하루를 또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식은 절대 안 되고요. 또 우리 소화를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공복 시에 간식을 집어먹는 것도 좀 절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봤습니다. 건강한 삶이란 결국 신체적, 사회적,
영적, 정신적 건강이 같이 어우러져야지 되는 것 같아요. 몸은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우울한 사람 많죠. 그렇죠? 예, 정신은 건강한데 정말 몸이 힘들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다 괜찮은데 관계의 문제에서 힘들어도 또 행복하지 않고, 예, 또 영적인 거, 어쩌면 철학적인 그런 자아에 대한 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우리 철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자존감이라든지 자아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이제 먹고 우리가 밥만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건강의 의미에서 영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건강한 생명의 근원을 보니까 가장 작은 단위,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는 거죠. 세포에 주목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세포를 보니까요, 사람은요 가장 작은 단위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100조 개의 세포로 처음에 만들어지는데,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60조 개로 이제 보죠. 자, 60조 개라고 하는 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는 거고요. 예, 상피 세포는 상피 조직이 되는 거고요. 조직이 모여서 뭐가 돼요? 기관. 우리 장기라고 얘기하죠. 기관이 되는 거고, 이 기관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소화, 개에서 기관, 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에 해당되는 건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이장 이렇게 같은 부류별로 해서 기관계를 이루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개체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건강을 생각할 때 이 개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내 몸의 구성 요소를 세포의 건강에 신경을 쓴다면 우리 몸은 회복될 수 있다. 그럼 세포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라고 그것을 한번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포가 한 번 생기면 끝까지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한 건 매일매일 세포가 생성되고요, 소멸하는 걸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포가 재생이 된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건 우리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재생을 하고 있을까라고 보니까 재생 주기가 각각 다르죠. 자, 예를 들어서 점막 건강은요 3일입니다. 자, 우리가 뜨거운 걸 먹었어요. 입안에 허물이 훌떡 벗죠. 너무 쓰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 3일 지나면 어때요? 혀가 가도 이제 괜찮은 상태가 되죠. 점막 건강은 3일이에요. 자, 간의 건강은 3개월입니다. 근육은 7개월 정도 걸리고요. 피부는 얼마 걸리라고 그래요? 28일. 우리 피부 각화주기 28일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적혈구 피는요 4개월이면 이제 이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뼈는 7년의 시간이 걸린대요. 뼈까지 다 고칠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의 많은 장기들이 최소 4개월부터 7개월 요 사이 200일이라는 시간은 주어져야지 우리가 제대로 식품을 먹고 그 시간이 지나져야지 이 건강이 옵니다. 우리가 식품 전달할 때 사람들한테 한 달 먹고 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좋은 줄 모르겠어. 어떤 분은 예민하셨어요. 저 먹자마자 혈이 돈다고 얘기하고요. 거뜬하다. 정말 그런 사람들 기적 같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예민한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먹고 나서 잘 모르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나은 걸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또 갈아타죠. 그쵸? 또 그래 좀 더 있다가 또 여기가 괜찮아 또 갈아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세포라는 걸, 이 재생주기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강조해 주셔야 돼요. 이 식품을 먹어서 내 몸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요, 기존의 세포에 한 달을 내가 먹었어. 그런데 이 속에서 새로운 세포가 좋은 영양소를 받아먹고 생긴 게 한 10%예요. 자, 그런데 기존의 나쁜 세포가 90%라고 생각하면 좋은 세포의 영향력이 커요? 아니면 나쁜 세포의 영향력이 커요? 나쁜 세포의 영향력이 크죠. 한 달면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자, 2달 먹으면 좋은 세포가 좋은 영양소를 받아먹고 큰 게 조금 더 영향이 커질 거고요. 그렇게 최소 3개월. 자, 우리 피를 통해서 온몸에 모든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최소 4개월 정도는 먹어줘야지 그 피를 통해서 영양소가 공급되면서 세포가 바뀌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을 먹을 때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할 때 아니면 한 가지를 먹어도요, 적어도 3개월 정도는 꼭 드셔야 돼요. 최소 3개월은 드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이해한다면 최소 어때요? 근육까지 생각한다면 7개월, 7~3면 21이니까 200일 정도는 우리가 챙겨서 먹어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간을 생각하면서 설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설계가 정말 그를 위한 설계가 돼야 되는 거지, 나의 이번 달 그냥 PB 하나를 위해서 그냥 하나 제품을 전달하고 끝나는 걸로 하면요, 좀 더 그는 바로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러면 세포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세포 하나에 주목해야 되나, 한 가지 세포에 주목해야 되나라는 것을 한번 보면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세포는요, 세포와 세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조적 단위죠. 근데 이 세포가 뭘로 되어 있냐? 이 세포도요, 물질 대사를 합니다. 이 한 개의 세포, 우리가 지금 여기 각각에 다 60조개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세포 하나하나도 다 뭐를 한다고요? 물질 대사를 합니다. 세포가 소화를 하고요, 세포가 호흡을 하고 있고요, 순환을 하고 있고, 배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잘 먹어주라는 게, 세포가 어때요? 이 속에 영양소가 공급돼서 소화를 시키고 잘 배설할 수 있는, 순환이 잘 안 돼, 대사가 잘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건 세포가 이 소화를 잘 못하고 배설을 잘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는 거고요. 이 세포도요,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요, 세포는요,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이 몸이요,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항상성이란 기능을 없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하겠죠. 그냥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사람이 바로 그냥 쓰러지는, 우리는 카멜레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도나 pH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뭘로 유지를 하고 있냐면 신경계와 내분계, 호르몬을 통해서요, 체온과 그리고 pH, 혈압, 혈당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혈당이 지금 높아라고 얘기하는 건요, 지금 먹은 것 때문에 바로 혈당이 높은 게 아니라 이제껏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포는 너무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노력했는데 계속 함부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부하 걸려서 혈당을 유지하는 그 시스템이 깨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한 번 먹은 혈당이 다시 유지돼?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가 pH가 몸이 산성화됐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지하다,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더 이상 몸에 복구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세포는요, 또 이 세포 하나도요, 이 속에서 뭐를 하냐면 성장을 합니다. 발생을 하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복제를 통해서 이 속에 세포 핵이 있잖아요. 핵을 통해서 DNA를 통해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RNA를 통해서 그 정보를 전달시켜서 세포와 새로운 세포, 나와 똑같은 우리 어때요? 세포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이 유전자의 힘에 정말 너무 대단한 거 보면, 우리 아이들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느 날 보면 뒤태 걸어가는 그 어깨 모습과 걷는 태도요, 어쩜 이렇게 아빠랑 똑같죠? 어느 날 뭐 할아버지랑 너무 똑같이 걸어가는 어떤 그 표정이라든지 습관도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자는 모습도 보면 그런 게 유전자의 힘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얼마나 닮은 게 없으면 발가락이 닮았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죠. 옛말에 시도도 못한다고 그게 뭔지를 제가. 자, 여기 다 이해하신 거죠? 네, 되게 진지하셔서 농담한 건데. 그리고 이 세포는요,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합니다. 자,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이란 세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이 먹는 것만 바꿔줘서, 그대의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먹는 것만 바꿔줘서 암을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환경을 전체를 바꿔주는 노력을 해야지만 몸이 다시 복구된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포에 왜 주목해야 되는지 지금 이해되시나요? 이 세포 속에 핵이 들어있습니다. 핵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DNA라는 게 들어있죠. 이 유전자 정보를 염색체가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이 가장 그 DNA 작은 단위를 뭐라 하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걸 통해서 유전자 정보를 우리 세포마다 전달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는요, 세포에 막이 있습니다. 막. 이 세포막은 세포의 경계막으로 하나하나 움직이죠.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고 단일 생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생명체의 이 막이 주성분이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막의 구조는 보니 이게 한 층으로 되어 있는 게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단백질이 되어 있고, 이건 오메가3나 오메가6로 이 막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그냥 다 통과되는 게 아니라 영양소, 포도당 아니면 그 산소 이런 것들이 이곳으로 들어가는 수용체 역할을 해서 세포 안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이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 효소 역할도 하고요,
예, 물질의 수송 통로가 되고요. 신호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과 같은 화학적 신호 물질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서 DNA가 읽거나 그 속에 미토콘드리아를 받아들여서 대사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포에 건강할 때 세포막의 구성 물질을 잘 넣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세포막의 구성 물질이 뭐라고요? 인지질과 단백질.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오메가3를 먹는 것은요, 세포막의 구성 물질을 넣어주는 거고요. 또 우리가 단백질을 넣어주는 건 좋은 세포로 다시 복구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